이어서 오늘의 연사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한 분 한 분에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린코리아 조영한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점점 심정, 광정, 물증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사기 탄핵 정권, 사기 국방 정권, 사기 방역 정권, 사기 복지 정권, 사기 인권 정권, 사기 교육 정권, 이 가짜 사기 대통령 정권, 이거 사기 여당, 대한민국 여당 아닙니다. 사기를 얼룩진 이 촛불 좌익, 촛불 마적대가 이번 총선 제대로 치루었을까 걱정했는데 여러분, 바로 테러연구소 등 이번에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파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투표 용지 그거 정상적인 투표 용지 봉함을 했나요? 봉함에 도장이 가짜로 반쪽알이 찍혀있으면 여러분 이거 무슨 선거라고 합니까?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투표 용지를 헬스장에 집에 처박아 놓으면은 이걸 뭐라고 하는가요?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표 용지를 투표한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여러분 삼립방 빵박스에 집어넣으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니까 이 정권이 사실은 조용한 게 아니고 엄청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하버드 칼리지 나오고 예일대학에서 대학원 마치고 지금 미시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리베인 교수님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번 대한민국의 총선이 만약에 어떤 오류나 조작이 없다면은 이거는 세계 선거 역사에서 새로운 하나의 표본으로 가르쳐야 되는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번 총선은 특이한 통계학적 요번에 부추어 드러나고 있죠. 이것은 기적이냐 아니면은 사기냐 기만이냐 하는 그 판정을 바로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우익 애국 세력에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국민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에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큰 도움을 주는 애국적 행위입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득을 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뭐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이의가 있으면은 소송도 하고 이의 제기하는 것은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절차에, 법적 절차에 상식과 법에 맞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입니다. 많은 엉터리 우익, 엉터리 우파, 좌익의 프락지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각 개인들도 문제가 있으면은 사법부에 소송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선거만큼 국민들이 각질을 할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할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거 통계 수치가 이상하고 개표 용지가 헬스장에서 기 나오질 않나. 포함된 투표가 도장이 엉터리로 찍혀가지고 찍혀있지 않나. 마땅히 선관위에서 법으로 정한 박스 안에 있을 투표 용지가 완전히 삼립빵 무슨 빵인지 뻥인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우파 단체나 우파 유튜버나 애국 인사들이 야 이거 사기쳤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해온 것이 이미 엄청난 결과를, 엄청난 효과, 엄청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통계 수치가 너무나 이상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디지털 영역의 범죄만 벌어진가 이렇게 의심했는데, 이제 보니까 자유당 시대 때보다 더 어설픈 투표 용지 관리, 그보다 더 어설픈 이번에 선거 관리가 일어났다는 거, 정말 오프라인에서도 투표 용지 바꿔치기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주권 행사로서 마지막 마무리 권리로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당하고, 틀려도 온 나라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맞으면 정권이 뒤집어지고 빨갱이 정권이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무슨 정규제 시처럼 무슨 의혹을 제기하면 우리가 쪽팔린다고. 뭐가 쪽팔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지 말자는 이준석, 정규제, 김진, 농락식, 조각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쪽팔립니다. 쪽팔려. 왜 우리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까?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이 자기 탄핵 정권에 검이 없어도 우리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권리고 우리 양심의 아우성인데, 통계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이상해가지고 세계 8국가의 부정선거 통계 수치로 정권을 뒤엎어버린 미시간 대학의 위메인 교수까지,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은 기만이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그 논문 제목이, 접근자가 뭔지 알아요? 프로베인 2020 Parliamentary Election in Korea. 이래 됐다. 첫 단어가 한국 21세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사기들, 논문 제목이 사기들이에요. 학자들은 매우 신중합니다.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사기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선 사기의 가능성, 혹은 오류의 가능성, 부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첫 번째 단위를 프로드, 사기라는 단어를 쓸 정도 되면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있는 걸 덮어두자고 하는 저 미래통합당, 저거 더불어노동당, 북한노동당의 3중대요. 더불어노동당,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맞지요? 대한민국은 우파 정당이 없어요. 뭐 태극기 정당 생기더니 이것도 완전히 뭐 사이버 종교집단처럼 되어버렸어. 자기들 대장 모시는데 미쳐 박근혜 대통령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부정선거도 까마 닥치고 있는 거. 이거 미래통합당보다 태극기 정당이 더 못해. 우리는 왜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까? 거짓이 있는 곳에 진실을, 사기가 있는 곳에 정의를,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반란 반역이 있는 곳에 애국을,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의혹이 이 정도 있으면은 백기 세력 및 우파 및 야당 및 국민들이 진상을 규명하라고 대거 들고 나와야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권 사기 안 치고 배기겠어요? 북한에서 우리 GDP를 강해서 총을 무려 2kg나 떨어져 있는데
CP 4발의 총알을 맞은데도 우연히 쏟다. 교대 시간이라서 그렇다. 여러분, 이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니고 북한 인민무력부의 대한남조선 지부 아니에요. 청와대 북한 비핵화한다. 김정은이 평화를 추구한다. 백악관에 가지가지고 서훈이 국정원장, 조윤재 주미대사,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 북한 비핵화한다. 그런데 그거 김정은이 사기 대행으로 사기 펴준 거 맞지요? 이 정권은 이번에 방역도 아시아에서 중국 국경을 막지 않아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방역 실패 정권인데 언론을 자장한 촛불 사기꾼들, 이놈들이 문재인을 방역 성공 통치자로 여러분 사기 둔갑시게 해놨습니다. 하는 놈마다 다 사기이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 사기가 버렸다고 규정을 하면서 파고 들어가면은 많은 사기들이 우리의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이미 보니까 사기가 너무 많아. 투표 사기, 부정 투표 용지 사기, 공함이 다 뜯기고. 여러분, 서버 크지 않습니다. 서버를 왜 파기해? 연구 보존해야지. 뭐든지 속일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사기치지 못해가지고 관장에 있는 저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이 촛불 빨갱이들이 이번 4.15 총선에서도 사기를 쳤을 것이다. 추구해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결과들이, 증거들이 이번에 무슨 저 강북에서, 영등포에서 해수장에서 투표지 나오면 됩니까? 한입방 박스에 투표지 나오면 됩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이미 부정선거입니다. 이미 3.15 부정선거보다 더 악질적인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부정, 오프라인 아날로그 부정, 할 부정은 다 하고, 그전에도 언론 동원시켜가지고 최악의 방역 실패 국가를 최고의 방역 성공 국가로 등록시킨 이 촛불 사기단, 이놈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가리 꽉 다물고 있지만은 이놈들 아가리에 계속 그대로 가봐 완전히 죽창이 날아들 거예요. 이놈들 벽지를 저 내국자들 오늘 또 대검찰청도 있고 저도 평간위에도 가봤고, 우리들의 이 문재인 정권은 가는 곳마다 사기를 친다. 밥 먹는 것도 사기고, 숨 쉬는 것도 사기고, 잠자는 것도 사기고, 말하는 것도 사기고, 죽는 것도 사기야. 김정은이 이번에 죽는 것도 사기지, 그죠? 이 한반도에 포착 빠쟁이들 이번 4.15 부정선거 됐을 것이다 추정하고, 유튜버들과 함께 차곡차곡 파고 들어가면은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번에 이미 투표용지 개판으로 관리하고 통계 숫자 엉망으로 나오고, 우리 이거 캐내서 사기로 잡은 정권 사기치다가 골로 가게 만듭시다. 여러분, 이놈들 완전히 사기치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경제도 다 사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경제를 말아먹는 이놈이 뭘 언론계에 있는 촛불 선동군들에게 국민들이 절대로 속지 말고, 국본도 그렇고 모든 태극기 포스들이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 만약에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은 자기들이 이기면은 정권이 더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라가지고 진상규명하지 마라. 진상규명해가지고 선거 똑바로 됐으면은 컨트롤 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뭔가 굴리는 게 있어가 협박하다 이제 딱 못합니다. 증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감촉이 바빠요. 열심히 이 사기 집단이 감추는 거 열심히 깨박혀가지고
자기 정권, 자기 치다, 자기 정선하다가 골로 보내는 여러분, 기적을 이룹시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사기 차례가 이놈들, 자기 치다가 막아놓는 그런 역사의 사필 규정, 인과응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여러분!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이 사기 정권, 사기 선거,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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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조영한 우린코리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연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선거, 부정선거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쳐오셨던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공정선거 추진단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김재홍 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역할을 좀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열심을 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크게는 가로세로 용서, 그 다음에 공명호TV,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봉규TV 등등. 네, 제가 아니어도 저는 이제 한 3년 전에 5구 보궐대선에서 야, 이거 투표용지가 사라지는 이런 부정선거구나 해서 제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해놓고 아직 그 소송이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번에 민경욱 의원이 국회의원 무효 소송을, 당선 무효 소송을 내는데 그 소송 이유를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라는 저 소송의 무효를 다투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경욱 의원의 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하려면 반드시 5구 보궐대선이 무효다 하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기 탄핵 세력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해서 우리의 대통령을 사기로 탄핵을 했습니다. 그 세력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지른 짓이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가 쓰러지는 원리와 똑같아요. 부정선거를 멈추면 이제 부정선거가 드러나는 그런 아주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이번 주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71%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 7일날 마포구 공덕역에서 길거리 문재인 지지율 조사를 해봤더니 한 6개월 전에 그 공덕역 그 자리에서 조사했을 때 지지율하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지지율이고 뭐 출구조사율이고 진실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것이 곧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큰 적은 사실은 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번에 정규제
조갑재, 이병패, 김진, 이진석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다 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그나마 손뼉을 마주쳐서 소리가 나지게 하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현재 당선됐다는 자들이 함구하고 있죠. 왜 그래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부정선거의 승부처는 어디냐? 좀 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민중 총장님이 사무총장님이 그럽니다. 아, 그 승부처는 그 삼립방 박스가 아닙니까? 그래요. 그거 하나로 밀어붙여도 네, 충분히 이 4.15 총선의 부정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삼립방 박스보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 대한민국의 선거의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 이게 투표용지를 바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선거의 부정이 결정적인 증거는 이게 디지털 범죄, 이 디지털 증거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특징, 첫째,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에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그것이 기계장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데 이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 디지털로 하니까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 하고 마음껏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디지털에는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거 어디서 나온다? 결국에는 디지털 자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첫째는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겁니다. 그 서버를 누가 관리하느냐, 그 서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느냐, 이게 관심사죠. 그 서버가 보니까 어떤 이름 없는 그 대표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중소기업 업체에게 서버를 맡겼다 이거죠. 그 서버가 혹시라도 중국에서 관리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서버만 파보면 모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서버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기에 파괴하겠다. 디가우딩, 강한 자기력으로 데이터를 파괴한답니다. 그 서버만 파괴하면 완전 범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제 남아있는 증거들 또 뭐가 있습니까? 서버를 통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통신으로 데이터를 넘기고 이런 결과가 결국에는 어디에 또 남아있어요? 투표용지 또 QR코드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뭘 얘기했습니까? QR코드에 뭔가 답이 있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선거를 부정을 저지르는데 뭔가 QR코드를 이용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QR코드가 뭔지 잘 모를 때 저는 계속해서 QR코드를 타자, QR코드가 법을 위반한 것 같다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QR코드가 뭔지 국민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QR코드에는 제가 QR코드를 가지고 재판을 받았죠. 형사 고발을 당해서 벌금 250만원의 집행유예 1년, 거기에 더해서 피선거권 박탈, 선거권 박탈, 그러면서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재판을 통해서 얻은 거, 그 서버의 프로그램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돌아오는 답이 그 프로그램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 답 하나 얻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형사소송 끌려다니면서 고생해서 얻은 답이
서버의 프로그램을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프로그램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름 없는 중소업체, 소위 말한 득보잡 업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180석 당선을 해놓고도 환호성도 못 지르고, 이제 이 180석을 차지했던 4.15 부정선거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부정선거는 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요? 거리에 나가보면 길거리부터 거리 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조사 해보면 국민들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뭐냐? 내가 나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한민국은 이제 이적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을 사기로 탄핵한 세력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세력에 의해서 계속 장악돼 가고, 국민들의 관심은 사야 되겠으니까 국가재난지원금 이래가지고 세금으로 퍼주고, 그 세금 퍼준다고 해서 40만원 100만원 받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준다 이거죠. 이제 조만간 민경욱 의원의 소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5구 보호자선 무효소송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저 사법부의 대법원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에게 그 판사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이 QR코드는 당선 무효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명 QR코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번에는 총 31자리의 숫자만 나옵니다. 12자리의 선거명과 8자리 숫자의 선거구명, 4자리 숫자의 선거관리위원회며, 그리고 7자리 숫자의 일련번호, 그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고유번호입니다. 이 사전투표를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리기에 장착해서 돌리면 그 투표용지는 전자개표기의 스캐너를 통해서 모니터 화면에 올라옵니다. 그 모니터 화면에 올라올 때 1분당 300매를 이미징을 스캐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300매가 아니라 350매, 380매를 처리합니다. 1분에 60초에 380매까지 그 투표용지의 이미지를 읽어드려요. 그 이미지를 읽어드리는 그 QR코드, 그 QR코드를 읽어보면 31자리의 숫자가 있고 7자리의 일련번호가 있는데, 자, 저는 이걸 하나 주목합니다. 31자리 숫자의 그 번호를 입력해서 QR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QR코드 생성기라는 애플리케이션에 그 31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서 만들어진 QR코드가 선관위가 투표용지에 인쇄한 QR코드하고 일치하는가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실험을 해본 결과 선관위의 그 투표용지 QR코드, 개표장에서 우리가 촬영한 QR코드, 그 QR코드를 읽어낸 그 번호로 다시 한번 QR코드를 만들어 보니까 모양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우리가 읽어드린 숫자 말고 QR코드에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25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이유는 그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그 웹툰을 제가 아주 잠깐 네이버 밴드에 올렸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로 개인들에게, 누군가에게, 국민들에게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사전 투표할 마음을 먹게 하는데 방해를 했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처벌을 받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QR코드 31자리 숫자 안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전화번호는 없지만, 만약에 그 QR코드의 정보를 통해서, 일련번호를 통해서 그 선거인들의 선거 명부와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사실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거론하는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해서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보니까 이번에 민경욱 소송 그러니까 당사자죠. 원고를 통해서 뭔가 또 나올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선 무효 소송을 다툰 데 있어서는 과연 QR코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느냐, QR코드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디지털 정보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이 정보를 다루는 자들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국민들이, 저는 희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 하나하나, 장비 하나하나, 왜 스캐너는 달려있으며 그 스캐너로 읽어드린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정보는 어떤 서버에서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팩이 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관심 없는 사이에 우리 이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선거가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의 문제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재용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셨고 현재 탄핵 무효와 법치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합의 곽성문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집회의 주제는 4.15 총선 부정 의혹을 규명하고 비판하는 그런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로서 이 삼성동 집회가 마감을 하고 대학문으로 옮기지 않냐 했는데 또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선거,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두 분의 서양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연사님이 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날씨 관계로 좀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순서가 잡혔고, 저는 선거와 관계없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우리 태극기 의병님들과 이 시국을 어떻게 보는지 논의해보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최근에 우리가 예상대로 아주 좀 관심 있는 내용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정경심이 잘 아시죠? 정경심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유명한 조국이, 그 일가족 사기단의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이가 내일 밤에 풀려납니다.
지금 현재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를 비롯한 몇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일이 그러니까 5월 11일이 구속 6개월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일자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나도록 형법에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검찰에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구속시켜 놓을 이유가 없다 해서 11월 11일 0시, 그러니까 내일이 10일이지 않습니까? 11일 자정이면은 0시죠. 그래서 관행이 내일 밤 11시 59분에 풀어줍니다. 자, 정경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딸내미, 아들까지도 이제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스펙을, 표창장을 이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딸을 의과대학에 보내고, 이렇게 한 아주 능력 있는 그 아줌마인데, 그 컴퓨터에서 표창장 양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지우려고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 우선 자기 재산 관리해주는 한투 직원을 데리고 영주까지 가서 그것도 옷도 갈아입어 가면서 선글라스 끼고 밤에 연구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들고 나오고 했는데 그 증거인멸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반성의 빛은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심의에 대해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석방을 해야 한다. 정말 사법부가 제대로 된 어떤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처리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17년 4월 16일 날 기소됐기 때문에 17년 10월 16일 날 당연히 석방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추가 기소를 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래서 바로 추가 구속영장이 확정이 된 그날 마지막 재판에서 대통령이 재판 거부를 선언하고 그리고 법정투쟁으로 지금 들어가서 바뀌게 된 원인이 바로 6개월 이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 정경심의는 이번에 법원의 직권으로 석방을 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추가 구속을 해서 지금까지 만 3년이 넘도록 만 3년 몇 개월입니까 이게 만 3년 2개월째 대통령은 지금 서청대에서 독방에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조국이도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경심의를 풀어달라고 여러분, 조국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조국 수호대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의 풀어달라고 6만 8천 명이 넘는 조국 수호대 사람들이 탄원서를 동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이가 열심히 법정투쟁을 합니다. 끝까지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뭘 위해서 싸우느냐? 자, 지금 7월달이면은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된 그 공수처법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뭐 물론 소문이기를 바랍니다만 조국이가 공수처 초대처장이 된다고 그런 말이 돌고 있죠. 또 오구돈이라고 부산시장이 얼마 전에 뭐 여성들에 대한 성문제로 사퇴가 내년 4월에 선거를 부산시장 선거 치르는데 무대받고 조국이가 부산시장으로 나간다고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자, 조국이 정경심이 이 정부하에서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씀을 일차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아직은 부회장이죠. 아버지가 아직 계십니다.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재용이가 사과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동안에 삼성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이라든가 편법이라든가 그러한 각종 탈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딱 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그룹 내에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민주노총이 아직 삼성을 먹지를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이 정부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이놈 또다시 잡아 넣을 수 있다는 그 협박 때문에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삼성에는 지금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하게 된 이유가 삼성에 있는 무슨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단체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법률을 뒤져봐도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은요, 이 사회 내부에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위원회에서 경영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그 오너를 포함한 임원들에 대해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무래도 이 이사회 내부에 있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회사 내부에 특히 오나 일가의 어떤 비리를 지적하고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감사위원회도 외부 법조인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어쨌든 상당한 감시 체제를, 견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 있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 이재용 회장을 재판하고 있는 대법원 재판부에서 권고를 한 거예요. 아니, 제 법원에서 삼성그룹이면은 대한민국의 그룹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래도 한 20단위는 들어간 그룹 아닙니까? 그런 회사에 대해서 재판부 법원 판사가 당신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이런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걸 하나 두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삼성이 올해 1월 1일자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가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재용 부회장 현재 신세가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뇌물을 줬다고 그래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2년을 살고 지금은 풀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근데 파기환송을 한 이유가 말 3마리를 사준 거를 또 뇌물로 인정을 해서 뇌물 액수가 36억에서 86억으로 5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데 벌을 더 가중해라는 취지로 보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에 그냥 실형하면은 이재용 부회장 이제 다시 또 경영권 내놓고 감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부가 삼성그룹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원회 이런 거 만들라고 그러는데 안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어야죠. 잘못하면 잡아넣겠다는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재판부가 요청을 했겠습니까? 실제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에 대해서 삼성을 대표로 잡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손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부겠습니까? 그 뒤에는 누구냐? 바로 여기 지금 우리 이재명 동지가 들고 있지만은 공산주의 사회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주사파들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에서 삼성을 저렇게 이종희를 때리잡아 달라고 그래서 요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190석의 의석을 차지한 무소불위의 민주당 체제 하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개헌이라 그랬고, 그 개헌은 토지 공개념을 비롯한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띨 것이라고 제가 경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재벌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주사파 정권, 주사파 이 핵심들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민주노총을 그것이 이 촛불 정권의 1등 공신인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재벌 개혁의 완성. 사실상은 재벌 해체입니다. 해체. 자, 여러분, 삼성전자 그래도 대한민국 명예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삼성전자를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노조를 다 만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처럼 1년에 한 2달은 반드시 파업하는 회사가 됐을 때 과연 지금 세계 제1위에 이 IT 산업 세계 최고 1위에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선거에서 의석수 몇 개를 더 얻은 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반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겠다는 이 주도파들의 업무가 너무나 정말 섬찟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 그 젊은 부회장이 고개를 3차례나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야, 대한민국이 정말 무너져 내려가는구나,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졌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심정으로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 날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2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이 아주 직계인 이른바 삼철 중에 한 명이 전해철이와 주사파 전대협 출신인 김태년이가 붙었는데 김태년이가 됐습니다. 이 김태년이는 누구냐? 결국 80년대 중반 주체 사상을 공부하면서 자생적인 발견이 된 주사파 출신으로 80년 전대협 1기 때 경희대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1기 이인영 전대협 의장 밑에서 운영위원을 지낸 전대협 1기입니다. 자, 결국 이인영 전대협 의장, 김태년, 우상호 2기 의장, 3기 의장 임종석, 결국 21대 국회 2기 문재인 정권도 주사파 전대협 세대가 장악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이정원 우리 동정을 들고 왔는데, 결국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봉산하겠다는 그 꿈을 젊은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 주사파 전대협이 다시 민주당을 장악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8일 민통당에서는 주호영이라고 대구 출신 오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대구에서 유승민이와 함께 대통령을 탄핵하고 유승민이를 따라서 바른정당으로 가서 거기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지났고, 그리고 유승민이가 잠시 방황하는 동안에는 김무성 계열로 옮겨가서 바로 어제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원포인트 개헌, 국민 유권자 100만 명이 개헌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아이디어를 내고 발의문을 작성을 하고 의원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발의를 시킨 대표적인 개헌 추진 세력인 주호영이가 어제 미통당의 원내대표로 됐습니다. 당선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응답 이런 등등을 통해서 나온 일성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협조할 거는 협조하면서 나아가겠다. 투쟁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제1야당 싸울 줄 아는 투쟁하는 정당, 어제 원내대표 선출을 보면서 일단 그 기대는 접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김종인을 조만간 만나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꾸려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미통당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 태극기 세력이 미통당을 어떻게 봐? 크게 현재 두 가지로 나는, 아예 미통당에 대한 이제 기대를 접고 우리 정말 우파 시민단체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하나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한쪽에서는 그래도 의석 100석을 가지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정당이니만큼 들어가서 우리가 고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분들은 지금 책임당원으로 가입을 하자.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당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오늘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미통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좌우간 19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연방제 사회주의를 염원했던 주사파 1세대 전대위 장악했던 반면 이 미통당은 개헌을,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고 언제든지 적당한 대가만 있으면은 야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력들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미통당의 지도부가 됐다는 이 사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태극기 운동의 한계를 우리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팩트들을 몇 가지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는 없다. 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더 많은 회의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세운 시민운동은 다시 또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 혁명운동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엄연한 현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박정만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애국자이십니다. 여호수아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김재홍 부정선거 여러 가지 회장님이 많은 수고와 노력, 우리 국권의 또 자랑이고 또 오랫동안 남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제가 믿음으로 진실과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우리가 항상 박수를 보내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IT 강국이라는 건 이제 많이 들어서 누구나 다 압니다. IT, 컴퓨터에 관한 말씀이고 정보에 관한 말씀이죠. 지금 조금 전에 연사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오피스텔에 있는 아주 작은 업체가 지금 생긴 지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알포르스텍이라는 곳인데 모든 뭐 전라도나 이쪽 현 정부에 관련한 모든 수준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총선거나 대선이나 총선이나 모든 선거가 국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일꾼을 뽑는 것, 지도자를 뽑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부분, 누구나 모든 것이 또 공정선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든 업체 선정이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입찰 과정이나 선정한 모든 과정의 투명성이 현재 구현되지 않았다. 지금 상황이 뚜껑을 열면 열수록 한도의 상자가 열리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 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무관심에 대한 아주 무서움. 내가 전쟁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선거에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 지금 국가의 공권력을 잡고 있는 이자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쿠바나 또 베네수엘라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가에서 많은 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이 국가만 바라보고 오직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만 바라는 이와 같은 형태로 끌고 간다는 것, 정말 무서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타산지적을 삼아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이 모든 교훈 속에 저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차베스를 존경했고 마두로를 존경했고 또 월남전이 어떻게 공산화된 것에 대하여 많이 저희들이 존경을 했고 이 땅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도 지금 플래카드를 써가지고 있지만은 40년 동안 민주화를 외친다고 한 이 운동권, 저희들이 외친 민주화가 과연 민주화냐? 오늘날 이 민주화라는 이 저희들이 외친 것 구호 속에 선거를 치렀는데 이 선거에 관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석학자들이나 박사들이나 교수님들이 밝혀낸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미베인 교수냐 또 박영하 교수나 박성현 교수나 또 얼마 전에 좋은 박사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박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그마 6 이상이 나는 값을 가지는 자체가 이미 생명을 걸만한 부정선거다.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바라보는데 모든 통계학, 지금까지 통계학 박사라고 하는 이 박사들이 있을 수 없는 숫자값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나 물리학자나 과학자나 특히 수학자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 일어났다고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 당연한 숫자값이나 모든 데이터에 있어서 부정한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묘연하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민교구원이나 많은 보수 시민단체 또 NPK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발을 했지만 지금 재판부에서 해놓은 건 뭐냐, 서버나 전자개표기나 분류기나 이 모든 것 관련해서 전자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거 보도 신청에 채택을 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상에서만 나온 것만 증거로 보존해주고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전 재판부가 아주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고요. 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공정하고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여러가지 많은 좌파라고 운동권에서 얘기하지만은 이와 같이 사법부가 공정하고 사법부가 정의를 위해서 판결한다면은 마땅히 지금 선거 부정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소송의 증거 보존에 있어서 어느 것도 가리지 말고 모든 고소인들에 대한 증거 보존 능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 집행을 해주는 것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IT 강국이라고 많은 박사들이 전 세계 대한민국의 이름 참 우리 한인들이나 제외 동포들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세계 나가서 우리 한국인 누구나 알아주지 않았더니 다른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백성들이 참 소름도 많았고 일제 36년 동안 소름이 많았지만 그러나 IT 강국이라는 이 이름 속에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참 존경을 받았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몇 년 안에 이 문재인이라는 지도자가 나온 이후로 전 세계 어딜 가도 동양의 코리아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면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제외 동포들도 부정 선거에 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7천만 백성 여러분, 우리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무관심해서나 우리는 더 이상 이 모든 일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건으로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가 진리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진리와 정의가 바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IT 강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개표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IT 강국에서 가장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붓고 손가락질하고 수치스러운 일, 선거 조작이라는 일들에 대하여 주목을 받고 있고 일어날 수 없는 통계적 확률에 대하여 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강국이 어쩌다가 IT에 대한 수치스러운 나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됐는지 우리는 다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모든 데이터 관련한 대학교 학과 교수님들, 학생들 적어도 통계학에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선거에 관해서 통계학적으로 다시금 교과서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과서에 있는 학률에 관한 통계학을 가르칩니까? 왜 가르칩니까? 전 세계 인도가 수학에 대해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 삼성에서 이 모든 수학 관련한
이 모든 그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학문들을 이 삶 속에서 적용을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다시, 교수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학교에서 모든 통계학에 관련 모든 학문과 이론이 2,800만이라는 이 선거인으로 말미암아 투표로 일어나는 이 막대한 통계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연구해보야만 가치가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통계학과 관련한 교수님, 학생 여러분, 이번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됨이 첫째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모든 배운 모든 지식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한국에서 일어나온 이 현상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 여러분, 박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국가로부터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하는 일들 중에 반드시 이 학문과 통계에 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관련하여 지금 우리 보수파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손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보수우파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보수우파의 언론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자투표가 아니고 수투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손을 쥐기 때문에 수투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투표한 결과물을 가지고 퍼센트를 내거나 확률을 내거나 모든 당선자를 발표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보수우파 채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얼굴은 사기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바라보면 사기를 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컴퓨터에 관련한 것들은 실제 화면상, 이 화면상 뜨는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속에서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짜놓은 여러가지 프로그램 차트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컴퓨터를 관리하는 운영자나 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정직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다면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화면상으로 띄우는 것은 다시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이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보수우파에 관련한 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컴퓨터라는 것은 내가 잘 쓰면 아주 유용한 거지만 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많은 공장이나 사무나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일들, 그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 해서 OS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한 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히 선거기간 중에 됐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세월호 관련하여 또한 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 보수 우파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유튜버에서 전자개표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유튜버에서 참으로 빗대로 올라가면서 그들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이 나라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사실을 말하는데 우리 보수우파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에서 이와 같이 발언서를 못하겠냐고 그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선거에 관해서 의문을 던지자 아니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수우파 채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교수, 박사라고 하는 분들이 선거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시그마 유기설이라고 말하는 손 박사에 대한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이는 세계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일로 인해서 확률과 통계학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에 특별히 전세계 지식과 학문의 깊은 도예세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번 한국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은 무엇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습니까? 대학교 있을 때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나 소련이나 히틀러나 이 모든 나라 자유민주를 협박하고 겁박할 이와 같은 모든 나라의 헌법과 경찰소득법을 가지고 조국이 발표한 제목들이 아니고 논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뜨리는 과정을 여러분들 보고 그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말한 것이 선거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데모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바꾸자 했던 이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많은 뜻이 있는 분들이나 교회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을 바꿔치자.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바꿔쳐서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갈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곧 이와 같은 저희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공정하다면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 다시 서울 대법원장 선거위원장의 대법원장이나 각 지방 법원장들의 부담, 이번 선거가 국민들의 관심과 모든 일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또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선거 관련한 일들에 대하여 오픈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법을 가지고 누르지 말고 반드시 진리 앞에 백성들에게 이 좋은 모든 궁금증이나 궁금증이나 불법이라고 얘기한 이 일들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도 이 부정선거를 위하여 일어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국민감시단 공선감의 김철영 총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명청 공선감 상임대표 김철영입니다. 아침에 비가 제법 왔는데 지금은 이제 잦아들었죠.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이럭저럭 우리가 4월 15일날 정말 많은 기대도 가지고 꿈도 꿔봤던 그 마지막 4.15 총선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걸 주관하고 폼을 잡았어야 할 놈들이 그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양이 양정철이가 신바람이 나서 이 고양이가 팔팔 뛰어야 될 텐데 이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가 발을 다 뛰어가며 뛰지를 못하고 중국으로 도망을 갔죠. 일당들이 유시민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도망을 갔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지요. 바로 차석인 이근영이가 두 사람들 간에 오간 금품의 불만을 품고 양심선언 비슷한 걸 했습니다. 자료제공을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다도 제공을 하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겨놓고 왜 도망을 가고 이겨놓고 왜 벌벌 떨고 이해찬을 비롯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또 이긴 사람들이 이상하게 떨고 기뻐하지 않는가 하면 지금 현재 그 뒤에 부정을 정말 폭발시킨 국민들 앞에 거짓 이때까지 우리들한테 작은 희망이나마 줬던 위장우파 지식인들이 정규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김진 또 조갑재 등 강장수 고성국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이때까지는 국민의 희망을 주면서 국민을 갖고 놀았지요. 황교안 등등 우리 야당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의 마음을 송두리째 짓밟고 정말 이때까지 시신하고 이런 일들이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승자는 도망가고 그리고 패자는 지리멸렬 까꾸로 부정선거를 돕고 가자.
마치 반문연대를 부르짖던 그런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희망을 그나마 주어왔던 야당은 제2중대였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우리한테 오히려 선명하게 세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4.15 선거가 과연 무엇이냐? 정말 이거는 아날로그적 부정선거가 아니라 아주 디지털, 좀 발음이 아픈 디지털입니다. 만져서 만들어지지 않는 디지털로 총체적 부정선거를 만들었는데,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Don't allow rig election, 이 조작 부정선거를 용납하지 마세요. 조작 선거를 마음에 용인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민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에게는 정말 이 위기가 깜깜한 밤에 밤이 깊어서 별이 오히려 선명하게 빛나듯이 우리의 진로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국민을 희망을 4분 5일을 갈라놨던 야당, 희망을 또 한쪽에서 질질 끌고 다녔던 미장 지식인들, 이 사람들의 여실히 드러났죠. 분명히 우리는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이다. 이걸 무효화해서 대한민국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온 국민에게 이것을 선명하게 가르쳐준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앞에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야 별이 환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아주 환연히 우리가 선택할 길이 달라졌습니다. 4.15 총선을 덮고 다음번 대선을 향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적이요. 이때까지 4.15 총선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모든 조작선거, 이거는 덮고 가자는 사람은 무조건 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한 조작선거를 이거야말로 우리가 철저히 조작선거니까 이걸 무효화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택할 길입니다. 설령 촛불을 들었던 세력이 더러 섞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분명하게 갈려진 게 총선을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 총선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사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우군이고, 총선을 덮고 가자, 다음번 대선이 있지 않느냐, 총선을 부정하는 사람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적입니다. 왜 그런지를 잘 아시죠? 정말 이번에 총선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딱 세 가지, 이 디지털 선거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우리한테 확실히 알려주는 것. 첫째, 정당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정당을 지멋대로 만들어서, 지멋대로 비례대표제 50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허용하고 거기다 마음대로 표를 나눠줬던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저기 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정당법을 어겼습니다. 그냥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직무유기를 해서 정당법을 정면으로 자기들이 조작을 해서 바로 투표에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탄생한 정당이 비례대표 19석을 차지하고 이런 식의 위장 그리고 조작선거, 간단한 예를 들죠. 100만 당원을 자랑한다는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20만이 나올 것이며, 어떻게 1000만 기독교 신자를 자랑하는 바로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기독교 신자들에게 비례대표에서 바로 51만 3천 표만 나왔다. 그 기독당에 51만 표가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조작이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 77만이 나왔던 바로 기독당이 말이죠. 철저히 여러분들 2002년도 2014년 사전투표 이래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철저히 자기들 손에 마음대로 추락하고 마음대로 숫자 조작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정당 투표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정당을 택할 수 없는 정당법 제42조에 분명히 정당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중당적을 가진 자도 바로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무서운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 정당법을 가지고 주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선거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63대 36으로 적당히 수치를 채워서 사실상 4월 15일 이전에 4월 14일 날 이미 다 목표로 정해놓고 사전투표를 주물럭거렸죠. 그 주물럭거린 결과 더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사전투표가 유권자 전체에는 바로 27%인데 총 투표자 3천만에 대해서는 바로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를 멋대로 주물러서 60% 당일 투표한 것만 출구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60% 출구조사에서 나온 건 1대1인데 1대1의 기준을 가진 투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전투표를 총괄해서 180대 180석에 104석 이런 거를 예측했느냐. 이건 미리 조작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히스토그램 분포도 조사입니다. 보통 평균 키가 180이라고 170이라고 본다면 170에서 조금 모자라는 160서부터 170 사이에 잔뜩 몰려있고 170부터 180까지 잔뜩 몰려있어서 하나의 뚜렷한 기둥이 나타나는데 그 기둥이 바로 평균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치 170이 나오는데 키가 170짜리는 하나도 없고 150짜리, 140짜리가 잔뜩 몰려있고 190, 200짜리가 잔뜩 몰려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히스토그램, 있을 수 없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그 가운데 평균치가 없는데 양쪽에 몰려있는 이것을 평균을 내니까 170이라는 겁니다. 양쪽에 몰려있는 이거를 가운데는 없는 합해서 나누니까 평균 170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통계를 속인 이 사람들의 바로 원천적인 전산 조작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당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비례대표를 뽑았고, 두 번째 출구조사를 한쪽 뒤태기만 해놓고 거짓으로 발표를 하고, 세 번째 바로 통계수치인 통계학상 상상도 할 수 없는 히스토그램을 멋대로 엉뚱하게 나오게 만든 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원천무효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선언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그거 실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덮고 넘어가자, 다음번 대선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우리의 공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든 작품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4.15 총선, 4월 15일 만들었던 총선은 철저히 전산 조직에 의한 컴퓨터 조작 부정선거입니다. 전 세계 미중의 컴퓨터 조작 부정선거입니다. 아마도 민경욱 혜성같이 나타난 민경욱 의원이 월요일 2시에 빼박 증거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선연히 우리한테 4.15 부정선거가 어떤 부정선거인가를 백일하에 알려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 세 가지만으로 여러분들이 뒤에 아드님, 따님,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건 컴퓨터 조작, 가짜 선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5 선거는 총체적 부정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우리 편이고, 총체적 부정이라고 주장하면 우리 편이고, 덮고 넘어가자는 쪽은 모두 다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준 이것도 우리에게 축복이라면 정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4.15 총선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 거듭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일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